안녕하십니까.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비롯한 4가지 행정조치가 담긴 문서에 서명을 한 거 제가 어제 이영돈의 굿모닝 LA 위크엔드 스페셜에서 자세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각종 미디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오늘 아침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라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00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과 급여세 납부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에 대해서 대통령 각서의 형태로 행정 지시를 내렸죠. 또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유는 연방 지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다가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이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겠죠. 그나마 이 4가지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가장 큰 것으로 전개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실업수당과 감세 등의 카드를 무리하게 꺼내서 표심 자극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또 나오는 뉴스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시카고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네요. 시카고의 최대 번화가에서 심야에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일어나서 일부에선 이에 대응하는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도심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까지 수백 명이 매그니피센트 마일이라 불리는 시카고 도심 번화가 이 미시간 애비뉴의 상점 유리창을 깨고 상품을 약탈한 겁니다. 경찰은 폭도들이 미시간 애비뉴의 애플, 베스트바이 등 대형 매장과 고급 상점들을 돌면서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쇼핑백 가득 물건을 담아 달아났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차량이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또 각 상점 앞에 내려놓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철과 버스 등 도심으로 향하는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시카고는 도시 남부와 서부에서 이 총기 폭력이 만연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도심 한가운데는 비교적 안전지대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1,000만 명이 늘어나서 이 증가 속도 때문에 감염 확산세의 고삐가 풀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WHO가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팬데믹을 선포한 게 올해 1월 30일 기준으로 약 6개월 만입니다. 첫 발병 보고부터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6개월이 걸렸는데 다시 1,000만 명이 걸리는 데까지는 43일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이 519만 6,643명으로 가장 많고요. 이어서 브라질이 300만이 넘었고 인도는 220만, 러시아는 88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5만, 멕시코가 47만을 넘으면서 이에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4,598명으로 74번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캘리포니아 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확진자 중 40세 이하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층 비중이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또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해외 입국자가 아닌 뉴질랜드 내분의 지역사회 감염이 100일째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누적 사망자 수가 1,2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에 이어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을 넘긴 주가 됐죠. 반면에 뉴욕주에서는 양성 판정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0.78%로 떨어졌습니다. 또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서부와 중부의 경우 조지아에서 3,177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누적 환자가 21만 6,5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정말로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 복도를 빽빽이 메운 채 걸어가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합니다. 이 조지아주의 노스폴딩 고등학교에서 학생 6명과 교직원 3명 등 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오늘과 내일은 일단 디지털 수업,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독과 방역 조치를 한 뒤에 주 보건당국과 상의해서 향후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할지 또는 대면 수업을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성급히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올 2020년 상반기
미국의 시민권을 땄다가 포기한 사람이 5,800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2,072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상반기만 5,80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예, 지금 뭐 미국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 면으로 본다면 왜 아니겠습니까?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LA 총영사관이 오늘부터 민원실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주 월요일에 민원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한 주 동안 긴급 민원을 제외한 대면 민원 업무를 중단했었는데요. 해당 민원실 직원, 해당 직원과 접촉한 공간 직원들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골프 소식입니다. 올해 23살에 97년생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미국 태생입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있는 라케네다 프린리지의 콜린 모리카와가 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리카와는 샌프란시스코 TPC 하딩파크에서 열린 대회에서 최종 합계 13언더파 267타를 기록해서 2위인 폴 케이시 또 더스틴 존슨을 두 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했습니다. 모리카와는 지난 시즌 PGA 투어에 데뷔를 했는데요. 지난해 7월 베르쿠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통산 3승을 달성한 겁니다. 모리카와가 드라이빙 디스턴스가요 100등 안에 못 듭니다. 물론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치지만 또 무시무시한 장타자들이 있는 이 PGA에서 100등 안에 들지 못하는 드라이버로 우승을 차지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짤순이들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선수 중에는 김시우가 최종 합계 7언더파 273타로 공동 13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3타를 줄여서 마지막 날 3타를 줄여서 공동 3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랭커들이 대거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고 있는 LPGA 투어에서는 그 덕을 우리 재미교포 데니엘 강이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실베니아의 하일랜드 메더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합계 15언더파 269타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어제의 경기는 리디아고 선수가 그냥 거의 따놓은 우승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큰 타수 차로 마지막 날 라운드에 돌입을 했는데 리디아고가 못해서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홀이 파5인데요. 더블 보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이 오버파를 침으로써 한타차로 데니엘 강에게 우승을 헌납하고 말았고요. 데니엘 강은 2주 연속 우승을 하고 세계 랭킹 1위에 바짝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에 장 보러 가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마켓에서 캐시를 냈더니 동전이 없다. 그래서 다시 카드를 꺼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거스름돈 부족 현상으로 코인 라운드리에서도 거스름돈을 바꿔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마켓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핑을 가실 때 정확하게 잔돈을 낼 수 있는 돈을 만들어 가시거나 아니면 카드를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영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